그는 한때 잘 나갔다. 정확히 말하면 한때 잘 이용되었다. 이강이라는 이름의 논설주가는 그렇게 안상구를 썼고 안상구는 그렇게 스스로를 팔았다. 그리고 파였다. 이야기의 시작은 무대 뒤다. 조명이 꺼진 정치와 재벌과 언론의 연회장. 그 안에서 진짜 권력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야기의 인물들은 국회의원도, 재벌 회장도, 기자도 아니었다. 그들을 만들고, 밀어주고, 키우는 자들이었다. 안상구는 조직의 손이었다. 검은 거래의 가방을 들고, 거래처의 약점을 캐고, 그걸 권력의 탁자 위에 올리는 일을 했다. 그의 손은 더러웠지만, 그 손이 없었다면, 정치와 돈은 만날 수 없었다. 그는 이강이라는 논설주간의 사람으로 움직였다. 보수 언론의 사주와 정계 유력 인사들을 연결하는 일. 당신이 뉴스에서 보는 우연한 여론의 이면에 그의 발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안상구는 어느 날 잘렸다. 이강인은 그를 더는 필요치 않았다. 그를 버리고 새로 조각한 정치인 장필우를 밀어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그의 존재는 불편한 장애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안상구의 오른손을 잘라냈다. 그날 안상구는 죽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라졌다. 세상은 그를 잊은 줄 알았다. 그도 잊힌 채 살아가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잃은 것이 한쪽 손이라면 그가 얻은 것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도끼였다. 같은 시각, 다른 길을 걷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다. 우장훈. 검찰 내에서도 철저히 소외된 지방대 출신 검사. 실적이 없으면 말도 못 꺼내는 조직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 판에서 승진하려면 단 한 건이 대여가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그는 장필우와 이강희를 물었다. 그리고 안상구를 찾았다. 둘은 처음엔 적이었다. 서로를 믿지 않았고 각자의 목적이 있었으며 언제든 서로를 팔 수 있는 거리에서 만났다. 하지만 그 둘은 서로의 목표를 위해 동행하기로 한다. 안상구는 자신이 갖고 있던 파일을 내놓는다. 그 안엔 모든 거래의 내막이 있었다. 이강희와 장필우, 그리고 재벌 5회장의 검은 연결고리들. 우장훈은 수사에 착수하고 세상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권력과 엮여 있었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했으며 장필우는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안상구는 그 속에서 복수를 위한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한다. 복수는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을 망가뜨린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안상구는 총을 들었고 우장훈은 법전을 폈고 이강희는 여론을 조작했고 장필우는 카메라 앞에서 웃었다. 모두가 움직였다. 그러나 끝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실은 방송되었다. 안상구가 찍어둔 모든 비밀이 공중파를 타고 흘러나왔을 때 우장훈은 법정에서 웃었고 장필우는 수갑을 찾고 이강희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무너졌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세상은 금세 잊었고 언론은 다른 이슈로 돌아섰고
국민은 피로했고 진실은 또 다른 진실에 묻혔다. 하지만 그날 적어도 단 하루만큼은 내부자들이 판을 흔들었다. 안상구는 손을 잃었지만 세상을 움직였다. 우장훈은 기득권은 되지 못했지만 정의의 한 면을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정의라는 말을 이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되짚어보게 되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내부자들은 이 뻔한 질문을 가장 치열하게 던진다. 그러나 이 영화는 법과 질서를 따르는 교과서적 정의가 아닌 무너진 정의, 이용당한 정의, 잊힌 정의를 말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의를 버린 자들로 가득하다. 검사는 정의를 욕망으로 바꾸고 기자는 진실을 권력에 판다. 정치인은 권자를 위해 얼굴을 바꾸고 조직의 손이던 사내는 복수를 위해 무너졌던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 그 속에서 진짜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묻는다. 정의는 정말 살아있는가? 그 정의는 이길 수 있는가? 폭발 안상구 깡패의 얼굴을 한 가장 치열한 인간. 안상구는 조폭이었다. 세상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깡패였지만 양심을 팔지 않았고 한 번 받은 은혜는 목숨으로 갚았고 배신당한 기억은 뼛속까지 새겼다. 그가 조직에서 움직일 때는 그의 손이 거래의 도구였지만 그 손을 잃은 뒤부터는 그의 복수가 곧 저항이 되었다. 안상구는 거칠고 투박했지만 가장 인간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단 하나,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도 정의를 한 번쯤은 이기게 만들겠다는 욕망으로 되살아났다. 그 욕망이야말로 이 영화가 품은 가장 뜨거운 윤리다. 우장훈 정의라는 이름의 자격지심. 우장훈은 지방대 출신 검사였다. 엘리트로 분류되지도 못했고 검찰 내 권력 구조에선 가장 미디었다. 그는 오직 성과만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정의는 그의 사명이 아니었고 그저 출세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정의가 왜 이길 수 없는가를 체험하게 된다. 그는 안상구를 만난다. 그리고 배운다. 정의는 논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견디며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는 걸. 처음엔 이용할 생각으로 접근했지만 결국 그는 진심으로 분노하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다. 이제는 이겨보고 싶고 진짜 정의로 한번 이겨보고 싶고 우장훈은 승진 대신 진실을 택했다. 그는 변했고 그 순간 영화는 말한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이강이 언론이라는 가장 교묘한 권력. 이강인은 겉으론 언론인이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연출하는 사람이다. 그의 칼럼은 여론을 만들었고 그 여론은 정치인을 키웠고 그 정치인은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은 그에게 돈을 돌려줬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고 칼을 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장본인이었다. 이강인은 정의를 가장 많이 말했지만 정의와 가장 멀리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웃으며 타락했고 논리로 사람을 찔렀고 냉소로 시대를 조롱했다. 그의 몰락은 드라마틱한